네, 15단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외계 행성계와 생명체 이 단원인데 이 단원을 하기 전에 이 단원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스토리를 우리가 오늘 할 건 뭐냐면 인류 최대의 궁금증 외계인 찾기.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인간이 그러니까 나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외계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따라갈 겁니다. 실제로 외계인을 찾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고 어떤 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지가 교과서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을 따라가는데 이제 생각을 해봐. 외계인을 찾고 싶어서 외계 생명체를 찾고 싶어서 태양계를 먼저 찾았어. 태양계가 뭔지 알지? 태양 주변에 수금지와 북두천에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생명체를 찾았나요? 찾았어? 못 찾았어. 지구에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태양이 있어.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수금지와 북두천에가 있는데 지구에밖에 없는 거야. 다 없어. 그럼 이제 나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태양계 바깥을 봐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외계란 태양계 밖을 의미하는 거야. 태양계 밖. 그래서 태양 말고 다른 별을 보는 거야. 다른 별. 근데 이 별에는 생명체가 못 살겠죠. 왜냐면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인데 여기도 태양이랑 비슷하다면, 그치? 여기 어떻게 살겠어, 생명체가? 그러면 이 별 주변에 돌고 있는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겠지. 지구랑 비슷하다면 조건이. 그죠? 그러면 나는 이제 지구에서 뭘 찾고 싶냐면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이게 타겟이야. 그런데 얘를 관측하려면 얘를 맨눈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 어서 오세요. 맨눈으로 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방출하는 적외선이 지구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 이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양도 너무 적어서 망원경으로 모아서 겨우 본단 말이야. 별빛도 겨우 보는데 얘가 방출하는 적외선을 수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 3가지를 이용합니다. 간접적인 방법 3개를 쓰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볼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이렇게 돼 있어. 미니맵부터 써줄게. 미니맵. 1번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2번 식현상을 이용한 방법. 3번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3가지 방법은 뭐다? 얘를 찾기 위한 방법이야. 얘. 근데 얘를 직접 관측하기가 힘드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거야. 이 3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행성을 먼저 찾는 거야. 첫 번째 도플러 효과를 봅니다. 도플러 효과. 그런데 도플러 효과가 뭔지 다 까먹었을 거야.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물리 시간에 나옵니다. 도플러 효과가 뭔지 까먹었지. 그지? 그래서 여기 써줄게. 참고. 도플러 효과.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도플러 효과가 뭐냐면 파동을 방출하는 물체. 예를 들어 구급차라고 하자. 구급차가 나한테 다가올 때랑 멀어질 때랑 소리가 달라. 경험해봤니? 구급차 막 달려올 때랑 그다음에 멀어질 때랑 소리 다르잖아. 그치? 이게 도플러 효과 때문에 다른 건데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해. 근데 구급차가 나한테 다가온다고 하자. 이렇게 다가와. 접근해. 구급차가 접근해. 그러면서 파동을 방출합니다. 음파죠. 음파. 소리. 이때 파동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렇게 나갈 거야. 이렇게. 동심화 형태로 나한테 도달해. 근데 얘가 나한테 접근해. 다가오면서 하니까 또 접근해. 그러면서 이렇게 방출해. 파동을. 그래서 내가 여기서 관측할 때는 얘가 방출하는 파동의 파장이 짧게 관측됩니다. 평소보다. 뭐라고? 접근하니까 파장이 짧게 관측돼. 파동을 방출하는 물체가 나한테 접근하면 파장이 짧게 관측돼. 반대로 구급차가 나로부터 후퇴해.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나로부터 후퇴해. 후퇴하면서 음파를 방출합니다. 그러면 나한테 파동이 딱 도달. 근데 일로 가. 그러면서 요렇게 일로 가. 요렇게 파장이 길게 관측돼. 평소보다.
파장이 길게 관측돼. 요게 도플러어야. 여기까지 괜찮아? 기억나는 친구는 안 써도 되고 기억나면 이걸 써둬야 돼. 정리하면 파동을 방출하는 물체가 접근하면 파장이 짧아지고 후퇴하면 파장이 길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다 보겠습니다. 별이 있어. 별. 또 여기 행성이 있어. 행성. 별과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해. 들어갔어? 행성이 별 주위를 공전해. 그런데 뉴턴의 3법칙에 따라서 뉴턴 3법칙이 뭐냐면 작용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 별 주위를 행성이 공전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별도 행성 주위를 공전해. 그래서 사실은 둘이 같이 공전하는 거야. 이걸 상호 공전이라고 해요. 상호 공전. 그래서 여기 봐봐. 이게 별이야 얘들아. 이거 별. 주먹이 별이야. 이게 행성이야. 별과 행성이 도는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상호 공전. 형이니? 상호 공전. 그래서 친구랑 손을 잡아. 친구랑 손 잡아. 그리고 서로 둘이 돌아. 와 이렇게. 그러면 친구가 둘이 돌면 손 잡고 돌면 가운데 무게중심이 있고 이렇게 서로 돌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상호 공전이야. 근데 한 친구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 그러면 이 친구는 잘 안 움직이겠죠. 왜냐면 무게중심이 이 친구 쪽으로, 무거운 친구 쪽으로 갈 테니까. 별이랑 행성도 마찬가지야. 별이랑 행성도 마찬가지인데 별의 질량이 너무 크니까 별 쪽에 질량 중심이 있어서 별이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돼. 별과 행성이 있는데 공통 질량 중심이 별 쪽에 있어. 그래서 별은 요 궤도를 따라 돌고 행성은 요 궤도를 따라 돕니다. 요렇게요. 괜찮아? 이걸 상호 공전이라고 해요. 상호 공전. 실제로 태양과 지구도 이렇게 상호 공전합니다. 그런데 태양의 질량이 너무 크니까, 압도적으로 크니까 공통 질량 중심이 태양 내부에 있어. 태양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은 태양이랑 지구도 상호 공전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돌 때 얘가 이렇게 돈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돌고 있다고 가정해. 그리고 내가 지구에서 여기서 관측해. 여기야. 지구가. 죽었어요. 여기가 지구야. 그래서 이제 관측을 할 때 봐봐. 이 시점에 내가 별빛을 수신해. 얘가 별이 에너지를 방출해. 빵. 내가 수신했어. 그래서 프리즘에 넣었어. 프리즘에.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이거야. 별빛을 내가 수신해서 프리즘에 넣으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예쁘게 쫙 있는 과정에서 까만색 선이 나타난다고 했어. 기억나? 까만색 선? 흡수선? 흡수선이 원래 여기에 나타나야 되거든? 여기에.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나한테 접근하고 있으니까 파장이 짧게 관측돼. 파장이. 왜냐면 접근하면서 파동을 방출하면 파장이 짧게 관측됩니다. 요 시점에 에너지를 수신해서 프리즘에 넣으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서 얘가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그럼 행성 여기까지 가야겠죠? 이렇게. 그럼 별이 어떻게 가냐면 별이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행성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별빛을 관측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프리즘에 넣으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 까만색 선이 딱 봅니다. 왜냐면 이 별이 나한테 접근도 안 하고 후퇴도 안 하니까. 한 번 더 해볼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별이 여기 있습니다.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별은 나로부터 후퇴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순간에 내가 별빛을 수신해서 프리즘에 넣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원래 있어야 되는 파장보다 길게 관측돼. 마지막으로 별이 여기 있어. 행성은 여기 있어. 그럼 별은 이제 이렇게 가고 있겠죠. 이렇게. 그럼 나한테 접근도 하지 않고 후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에 들어 있어. 여기까지 괜찮아? 도플러 효과 때문에 이렇게 파장이 달라진 거예요. 그럼 나사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냐? 나사에서는 실제로 외계인을 찾으려고 밤하늘을 별을 여러 개를 조사해. 근데 한 놈을 잡아. 저 친구의 외계인이 있는 점지가 궁금해. 그럼 걔를 계속 보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보는 거야. 몇 년 동안 그 친구를 계속 봐서 별빛을 수신해서 프리즘에 넣어. 그럼 이 까만색 선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 그럼 걔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인 거야. 그럼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라는 거지. 괜찮아? 나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별빛을 계속 수신해서 파장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반복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됐죠? 요게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래서 책을 잠깐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중심별의 이 별의 파장 변화를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야. 행성이 있는 점을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 저기 청색 편의, 적색 편의가 있는데 이제 여기다 용어를 잠깐 정리할게. 지금 이 그림이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게 표시를 한 겁니다. 파장이 길게. 그런데 파장이 긴 쪽에는 레드가 있고요. 적색이 있고요. 파장이 짧은 쪽에는 블루가 있습니다. 청색. 근데 이 순간 보면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파장이 짧아졌죠? 이게 청색 쪽으로 이동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아, 물체가 접근하면서 파동을 방출해서 파장이 좀 짧아지는 걸 여기서는 청색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쪽에 파장 길어진 요 상황을 적색편이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색편이. 괜찮아? 적색편이. 이거 이제 용어니까 정리를 해놔야 돼요. 좋아. 그럼 이제 문제 실제로 교재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능 문제에서 나왔던 그림인데, 이 그림 잠깐 볼게. 퀴즈를 풀어볼 겁니다. 왼쪽 그림 보시면 A 시점의 별은 여기 있고 행성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A 시점에 관측한 스펙트럼은 요겁니다. 요 자료야. 요거야. 그죠? 퀴즈. 행성은 기역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요? 니은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요? 10초 드립니다. 행성은 기역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 니은 방향으로 돌고 있을까?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나요? 도윤아, 어느 방향으로 돌고 있어? 니은이요? 니은이라고? 잘했습니다. 니은이야. 니은 맞아, 잘했어. 여기 보시면 지금 파장이 원래 위치보다 길게 관측됐죠? 적색편이 나타났지. 이게 무슨 뜻이야? 가까워진다는 거야? 멀어진다는 거야? 멀어진다는 거지. 멀어진다는 거야.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쪽에 있잖아.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누가 멀어지냐면 별이 멀어지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별빛 관측하는 거거든. 행성이 방출하는 빛을 관측하기가 힘드니까 별빛을 관측한 거야. 그래서 별이 후퇴하고 있는 거야. A 시점에. 그러면 행성은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죠. 그죠? 그래서 행성은 니은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퀴즈 한번 할게요. 퀴즈. 요거를 T1, 여기 T2, T3, T4, T5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T4일 때 별과 행성의 위치를 그림에 표시해보세요. T4일 때 별과 행성의 위치를 그림에 표시해보세요. 표시하셨으면 보여주세요. 나 보여줘. 어디게? 굿. 어디게? 영주했어? 어디게? 좋아. 아주 좋아. 잘했네. 여기 한번 볼게. 이 T4일 때 한번 봐봐. 이게 지금 시간순이거든? 시간순인데 T4 직전에는 어때? 청색편이 나타나죠. 원래 있어야 되는 것보다 파장이 짧게 관측되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별이 나한테 접근하고 있다 이 얘기야. 근데 T4 이후에는 후퇴하고 있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T4는 무슨 소리냐면 별이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이야. 나한테. 나로부터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이거든. 봐봐. 내가 여기 서 있어. 근데 별이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럼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순간은 어디야? 여기죠.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이잖아. 여기잖아, 여기. 그치? 그럼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저렇게 두 지점이 T4일 때의 위치입니다. 할 수 있겠어? 괜찮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이 자료를 보고 여기다가 위치를 옮겨서 표시할 수 있으면 풀 수 있어. 됐어요? 표시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T1, T2, T3, T4 뭐 다 표시할 수 있겠죠? 좋아요. 미니맵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니맵 첫 번째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심화 내용을 하나만 필기하고 넘어가요. 거기다가 교재에다 필기하세요. 교재는 빼놨지만 필기하도록 합니다. 거기다가 행성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다. 이건 필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공식을 필기할 건데, 하나의 공식, 이 공식은 맨 마지막 단원의 허블 법칙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겨울방학 때 따로 안 하겠지만 일단 필기를 한번 해볼게. 공식 하나 필기할게. V는 시선 속도는 원래 파장의 파장 변화량 여기다가 광속을 곱한 값이다. 좌변이 뭐라고? 좌변이 시선 속도. 시선 속도가 뭐냐면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속도를 시선 속도라고 합니다. 접근하거나 후퇴하는 속도가 시선 속도야. 그리고 여기 있는 분모는 원래 파장이야. 원래 파장 상수야. 그 다음에 델타 람다가 파장 변화량. 여기서는 얘가 델타 람다입니다. 이 파장 변화한 거. 요거 델타 람다. 델타 람다. 그리고 C는 광속입니다. 빛의 속도. 상수예요.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결론만 외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지금 2 내용이 소개가 포함이 돼 있어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이런 거요. 형민아, 너가 나사 직원이야. 나사 직원이야.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행성을 찾고 싶어. 행성을 찾고 싶어. 그럼 델타 람다가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델타 람다가 크면 좋아, 작으면 좋아? 커야겠죠. 델타 람다가 커야 일하는 나의 입장에서, 지구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관측하기 편할 거 아니야. 어떤 별을 보는데 파장이 크게 변해, 이렇게. 그러면 제 행성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 근데 아주 조금 변해. 그럼 이게 뭐 관측 기술의 오차인지 장비의 잘못인지 아니면 내가 세팅을 잘못한 건지 뭔지 모를 거 아니야. 확신을 못할 거 아니야. 이게 크게 변하면 변할수록, 파장이 크게 변하면 훨씬 유리하단 말이야. 더 좋단 말이야. 이걸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다 그래. 근데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이 식을 봤더니 얘는 상수야, 얘도 상수야. 뭐가 중요해? 시선 속도가 커야 돼. 그러니까 별이랑 행성이 천천히 도는 게 아니라 빨리 도는 게 유리한 거야.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 유리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서로 빨리 돌면 유리한 거야. 그럼 빨리 돌 때는 행성의 질량이 크면 빨리 돌 수 있어. 왜냐면 여기다 그려볼게. 지금 공통 질량 중심이 이 X 처진 요 지점인데, 여기인데 만약에 행성의 질량이 크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당겨질 겁니다. 이렇게 공통 질량 중심. 그럼 이제 별은 어떻게 이동하냐면 별은 요렇게 움직여야겠죠. 더 많은 거리 움직여야지, 그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그런데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공전 주기는 여기서 바뀌지 않아. 왜냐면 케플러 3법칙 때문입니다. 케플러 3법칙은 지구가 2로 넘어갔어.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움직여야 돼.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 델타 람다가 커져서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다. 다시 한 번 더 정리. 행성이 무거워, 행성의 질량이 커. 그러면 공통 질량 중심이 행성 쪽으로 당겨져서 같은 시간 동안 별이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해야 돼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델타 람다가 커집니다. 그러면 관측하기가 유리합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결론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 넘어가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갈게. 식현상. 식현상. 식이 뭔지 알아? 우리가 식이 뭔지 알아? 식이 뭐게? 식이 뭔지 알아? 식현상? 일식 월식 들어봤어? 일식 월식. 가리는 거거든. 식이 가리는 거야. 서로 가리는 거.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일식이랑 월식. 월식이 뭐예요? 뭐라고? 아하, 이 게임에 너무 심취했구만. 아하, 잠깐 남으세요.
일식 월식이 뭐야? 일식이 뭐야? 태양이 가리는 거? 태양을 가리는 거? 잠깐만 저기 있어. 이거 마이크 일식 월식이 뭐냐면 얘들아, 월식 봤어? 월식 작년에 있었어. 월식 본 사람 봤어? 월식 봤어? 작년에 월식 봤어? 작년 2학기에 있었어. 화요일이었거든. 화요일 내가 그거 수업하다가 저녁 때 월식가 나타났는데 내가 애들 다 내보냈어. 화요일에 월식 보고 오라고. 다 봤어? 작년에? 못 봤어? 4번에 있었어? 지구어 수업하고 있었으면 월식 봤을 텐데. 월식이 뭔지 잠깐만 얘기해줄게. 여기 태양 있어. 여기 지구가 있어. 지구가. 근데 그림자가 이렇게 질 거 아니야? 그림자가 이렇게 햇빛이 가니까. 그래서 지구 뒤편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겠죠. 달이 돌다가 달이 공전하다가 여기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월식이야. 들어갔어? 감사합니다. 이게 월식인데 봐봐. 달이 뒤로 들어가. 그럼 내가 여기서 바라볼 때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이렇게 달이 들어가면. 그래서 보름달이 있는데 오늘 보름달 떴어. 근데 보름달의 왼쪽부터 사라져. 먹혀 들어가. 그래서 그림자 속으로 다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안 들어가는 그림자 속으로 달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증발해요? 안 보여요? 정답 뭐예요? 다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작년에 봤다며 월식. 살짝 보여? 갑자기 달이 다 나타나요. 달이 다 나타나는데 새빨갛게 보여. 이게 왜 그러냐면 태양이 방출하는 빨간색 빛이 태양이 방출하는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간색 빛만 지구 대기에 맞고 달에 맞고 내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달이 왼쪽부터 사라지다가 갑자기 그림자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다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시뻘겋게 보여. 이걸 블러드문이라고 해. 블러드문. 게임에서 많이 들어봤지? 블러드문. 궁극기 이름 뭐 이런 거. 블러드문. 아니야? 이걸 블러드문이라고 해. 달이 엄청 빨개요. 근데 이게 1시간 정도 지속해. 1시간 정도. 옛날 사람들은 이거 월식 몰랐어. 어떻게 해야겠어. 갑자기 달이, 내가 맨날 보던 달이 막 사라지잖아. 그럼 끝났나? 이 세상은 종말인가? 이 생각 할 거 아니야, 그치? 달이 사라져. 그러다가 갑자기 다 사라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시뻘겋게 딱 나타나. 엄청 무서울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막 기도하면서 막 절하면서 살려주세요 할 거 아니야, 그치? 1시간 동안 기도할 거 아니야. 이제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달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월식. 일식은 뭐야? 일식은 태양이 가려지는 거야. 태양 있어? 여기 지구야. 달이 앞에 딱 들어와서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야. 태양이 보이는데 달이 딱 가리는 거야. 그러면 그림자가 어떻게 지냐면 그림자가 여기 지구의 한 지점에 딱 그림자가 여기 지어. 내가 여기 있어야만 이 현상을 볼 수 있어. 그럼 낮이야? 한낮이야? 해가 딱 떠 있어. 근데 달이 가리면서 태양이 점점 사라져. 그러다 다 가리는 순간 어떻게 돼? 밤처럼 어두워져. 낮인데 어두워. 그러면서 별이 쫙 나타나. 별이. 이게 한 5분 정도 지속해. 5분 정도. 여기 있어야만 볼 수 있어. 여기 있어야. 엄청 보기 힘들어. 이거 되게 희박한 확률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기 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기로 가야 돼. 보려면. 저 시간에 딱 저기로 가야 돼. 옛날 사람들은 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치? 맨날 보는 태양이 점점 사라져. 그러다가 갑자기 딱 사라져. 완전히 사라진 거야. 기도를 시작하겠지. 태양신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5분 동안 기도하겠죠. 이제 5분 뒤에 다시 태양이 나타나는 거지. 그치? 이제 태양신 믿을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식현상이야. 이거는 아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몇 년 뒤에 또 있을 거야. 죽기 전에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알겠죠? 얘가 만약에 있다. 여러분들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한번 나타난다.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으면은 좋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이거 안 나타날 거야. 여기로 가야 돼. 이거 있으면 가야 돼. 근데 얘는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식현상인데, 가려지는 게 식현상인데, 여기선 지금 외계 행성이야. 그래서 이 별이 태양이 아니야. 이게 태양 아니야? 태양이 아닌 외계에 있는 별 주변에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 행성이 돌면서 앞을 가려. 짠, 이렇게 가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별의 밝기가 감소하겠죠. 이렇게 앞을 가리면, 딱 가리면 감소하겠죠. 그죠? 그래서 나사에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 어떤 별을 찍어. 그 별을 몇 년 동안 계속 관측해. 그랬더니 그 별의 밝기가 주기적으로 감소해. 주기적으로 이렇게 돼. 주기적으로 감소해? 그러면 그 친구는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할 수 있겠어? 너무 쉽죠? 그 별을 보고 계속 주기적으로 별이 감소해? 그러면 행성이 있는 거지. 돌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앞에 가리는 거야. 그럼 저희 동그라미 2번에 답 있죠? 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식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중심별 밝기가 많이 감소해요. 행성이 크면 많이 가리니까 밝기 변화도 크겠죠. 그러면 지구에서 관측하기가 더 편하겠지. 괜찮아? 오케이. 미니맵 확인해 주세요. 미니맵.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야. 이건 이제 그림을 봐야 돼. 얘들아. 그림 봐야 돼. 이거 책으로 혼자 공부하려고 하면 오래 걸린다. 내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별이 있어, 별. 이 별을 실험 문제처럼 중심별이라고 해. 그리고 중심별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나의 타깃이 뭐냐면 얘를 찾고 싶어. 얘가 존재하는지가 궁금해. 근데 얘가 방출한 적외선을 직접 수신하기가 어려우니까 간접적인 방법을 썼죠. 그치? 그래서 방금 배운 1번, 2번 방식은 얘를 관찰하는 거야. 얘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얘를 관찰하는 게 1번, 2번이야. 근데 마지막 3번은 뭐냐면 얘를 본 거야. 얘, 다른 별. 이걸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배경별이라고 해. 이렇게 뒤로 지나가는 배경별을 관측해. 얘를 관측해. 목적이 뭔데? 얘가 있는지 없는지 찾는 거야. 얘의 존재를 알고 싶어서 얘를 관측해. 그래서 얘를 몇 년 동안 계속 관측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배경별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관측하는데 이 시점에서 에너지 방출한다고 하자. 배경별이 빵 에너지 빵 방출하면 그 에너지의 일부가 내 눈에 들어와. 딴 이렇게 내 눈에 들어왔어, 그치? 그럼 이 에너지량이 이 친구의 밝기죠. 그래서 이 친구의 밝기가 이 정도 될 거야. 근데 얘가 이동해. 우주 공간에서 별들이 이동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가. 짠. 그럼 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 사방팔방으로 방출하는 에너지 빵 방출했는데 얘의 중력이 빛을 휘게 만들어서 별빛을 모아줍니다. 이렇게. 별빛을 모아줘. 마치 렌즈처럼. 이걸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해요.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모아줘. 그럼 이렇게 일직선 되면 이 친구가 평소보다 더 밝게 보여. 빛이 더 평소보다 많이 들어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밝기가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됐어? 아직 필기하면 안 돼? 아직 필기하면 안 돼? 여기 됐지, 그치?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이 순간? 6대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행성이 없어. 행성이 없다고 생각해? 행성이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끝날 거야, 깔끔하게. 근데 행성이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렇게 이 별이 빛을 모아서 이렇게 밝아졌는데 지나가면 얘도 중력이 아주 조금은 있잖아. 중력이 조금은 있잖아, 행성도. 그치? 그래서 빛을 살짝 모아줘, 살짝.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이게 생겨, 이게 생겨. 이게 있으면 행성이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림에다 정리를 할게요. 이 큰 동물이 있죠, 이거. 빛이 밝아진 거, 이거. 이건 왜 그러냐면 별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밝게 보이는 거야. 근데 얘 있지, 얘. 조그만한 거.
얘는 왜 그러냐면 행성에 의한 미세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밝아진다. 그래서 이게 관측이 되면 얘가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행성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외계인을 찾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미니맵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이거? 괜찮아? 됐어? 좋아. 지금 한 30분?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잠깐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3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3분 요약해줄게요. 3분 요약. 여기다 3분 써머리. 요약. 저기 있으면 여기 잡아주세요. 3분 요약. 내가 여기 있어. 관측자. 별이 있는데 별을 A라고 하죠. 그리고 A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을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스몰 A. 나의 타겟이 뭐냐면 나는 외계인이 찾고 싶어. 외계인이 찾고 싶은데 외계인은 여기에 살 수가 없어.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외계인이 살려면 행성에 있을 거야.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면,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래서 얘를 찾고 싶은데 얘를 직접 관측하기가 힘드니까 1번 A의 파장 변화를 관찰합니다. A가 파장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길어졌다 짧아졌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 이용한 거야? 도플러 효과 이용한 거야. 됐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A의 밝기 변화를 봅니다. A의 밝기 변화. 얘가 밝기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그럼 행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뭘 쓴 거냐면 식현상을 쓴 겁니다. 괜찮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뒤에 지나가는 별 B를 봅니다. 다른 별을 봅니다. B의 밝기를 계속 관측하고 이건 뭘 이용한 거냐면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나타나는 와중에 행성이 있다면 이렇게 불규칙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됐어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A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교재를 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습니다. 교재 보세요. 교재 맨 밑에 봐봐. 뭐라고 써있어? 직접 관측이라고 있지, 그치?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이 뭐냐? A를 직접 관측하는 겁니다. A를 직접 관측하는 거야. 이거 왜 어렵다고 그랬어? 영주야, 이거 왜 어렵다고 그랬어? 왜 어려울까? 이거 왜 어려울까? 왜 어려워?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너무 작으니까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도 겨우 보는데, 그치? 별이 방출하는 것도 망원경으로 별빛 모아서 겨우 보는데 행성이 방출하는 에너지 보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야. 그럼 이 직접 관측은 어디다 쓸 수 있겠어? 가까워야겠지. 가까운 별들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을 찾을 때 쓰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 방법이 제일 어려워. 4개 중에. 그럼 시험에는 뭐가 제일 많이 나와? 이 3개가 제일 많이 나와. 그런데 작년 수능에 고3 반에서 내가 이제 이 4개 중에 얘들아 이번엔 이거 나온다. 야 이번 이거다. 이게 느낌이 왔다. 이거다. 고3 수능 직전 이거 나온다. 안 나왔어. 안 나왔어. 20번으로 얘가 나왔어. 얘가 20번으로 엄청 어렵게 나왔어. 이거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식현상이.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다 이제 필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인류가 쏘아 올린 최고의 망원경.
언제 발사가 됐냐면 재작년 12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발사했어. 재작년 발사. 그리고 작년 수능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쏘아 올리고 나서 치러진 첫 번째 수능입니다. 첫 번째 수능. 이렇게 엄청난 이벤트가 있으면 이거는 엄청 인류 역사에 남을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다. 얘기가 나왔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아마 시험에 계속 나올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역할, 목표 뭐냐면 외계인을 찾는 거야. 외계인 찾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 네 가지 방법 중에 얘를 씁니다. 얘. 이거 관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성능이 미쳤어. 너무 잘 만들었어. 얘들아 30년 넘게 만들었어. 발사를 하려고 하는데 30년 동안, 25년이니까 25년 동안 발사를 대기했던 거야. 계속해서 오차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겨우 수업을 수능 문제 과거 문제 보면은 과거 문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계속 등장해요. 그래서 2014년 발사 예정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어쩌고저쩌고 지문이 쭉 나와. 근데 발사를 못했어. 2016년 기출문제 보잖아. 2016년 발사 예정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어쩌고저쩌고 나와. 발사 못했어. 2020년도에 나와. 그럼 2020년 발사 예정이 어쩌고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또 밀렸어. 그래서 2021년에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외계인 찾는 거야.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얘를 관측하고 싶은데 이 별빛이 너무 밝아. 그래서 별빛이 내 눈에, 이거 지금 우주망원경이야. 내 눈에 이렇게 들어오잖아, 별빛이. 그러니까 별빛 방향에 차단막을 설치해. 이렇게. 차단막 설치하고 이 행성이 방출하는 적외선을 직접 수신합니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요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형광등이 있어. 되게 밝아. 형광등이 진짜 밝아. 그래서 형광등 옆에 예를 들어 파리가 앉아 있어. 잘 안 보여. 형광등이 너무 밝으니까. 그럼 이게 파리를 관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면 형광등 방향을 이렇게 가리면 되겠지. 그러면 옆에 있는 파리가 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관측하는 거야. 자, 얘는 아주 확실해. 얘는 행성이 무조건 존재해. 왜냐면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 됐어요? 그럼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행성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찾았을 것 같아? 못 찾았을 것 같아? 못 찾았어? 엄청 많이 찾았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이 찾았어요. 행성을 굉장히 많이 찾았어. 이 방법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것도 찾았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올라가서 첫 번째로 지구에 전송한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이 사진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첫 번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표지맨 밑에 보시면 퍼스트 이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관측한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외에도 수많은 망원경이 올라가서 행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행성에는 외계 생명체가 다 있을까요? 없겠죠. 다 있진 않겠지. 왜냐면 태양계도 행성이 8개 있는데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잖아. 생명체가 있는 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주제가 바뀝니다. 행성은 찾았어. 행성은 찾았는데 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첫 번째, 생명 가능시대. 여기다가 밑줄을 긋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생명 가능시대 무슨 뜻이냐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이겁니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지구 케이스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너무 필수적이었어. 만약에 물이 액체 상태가 아니었어.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어? 우리가 살 수 없어. 액체 상태에 물이 있었으니까 우리까지 진화를 한 거야. 왜냐면 물은 다양한 걸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혼합물이잖아. 우리 몸이 지금 탄소 기반의 혼합체잖아. 그죠? 그래서 최초의 생명체, 그런 단세포 생물들. 걔네들이 다 물속에서 태어났단 말이야. 바다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를 한 거야.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필수야.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아니다? 그럼 생명체가 탄생조차 할 수 없어. 근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 모닥불이라고 생각해. 모닥불. 캠프파이어 해봤어? 수련회 가봤니? 수련회 가봤어? 캠프파이어 했지?
안 했어? 캠프파이어 했어? 했어? 촛불 나눠주지. 촛불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불 붙이고 어머니를 생각하세요. 그럼 막 거기 전교생들 막 울고 울고 그지? 해봤지? 그리고 이제 숙소 들어가가지고 형민이 같은 친구가 이제 소주 한 병씩 가져오잖아. 사이다 다 따른다고 우리가 소주 팍 채워가지고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모여가지고 밤에 마시고 걸려가지고 밤새 엎드려 뻗쳐하고 그지? 형민이 추억이 막 새록새록 그지? 그게 캠프파이어잖아 그지? 이게 모닥불이야. 모닥불에 너무 가까이 앉으면 아주 뜨거워. 너무 뜨겁잖아 그지? 너무 멀리 앉으면 너무 추워. 그럼 어떻게 앉아야 되냐면 이렇게 앉아야죠. 이렇게 적당한 거리 앉아야지. 여기다 써. 적당한 거리 그지? 이 적당한 거리가 생명가능시대야. 생명가능시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럼 태양계를 예를 들면 여기에 수성이 있고 여기 금성, 여기에 지구, 그 다음에 여기에 화성이 있습니다. 목토천 이렇게 있어요. 수, 금, 지, 화, 목토천 이렇게 있어요. 지구밖에 없어. 생명가능시대. 지구만 있어. 여기다 온도 한번 써볼게. 여기가 대략 몇 도냐면 여기가 대략 100도 정도야. 물이 끓는 포인트야 여기가. 여기보다 가깝잖아? 물이 기체 상태로 있어. 여기보다 멀면 물이 액체 상태죠. 도윤아, 여기 온도 몇 도게? 여기 온도 0도. 물이 어느 포인트? 당연히 기압 조건이 다르면 온도가 좀 다르겠지만 물이 어느 지점이 대략 여기라는 거야. 그럼 여기보다 멀면 화성에는 물이 얼음 상태로 있겠죠. 실제로 화성에는 물이 얼음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 그런데 만약에 모닥불의 사이즈가 좀 크다고 하자. 캠프파이어를 좀 크게 해. 그럼 내가 여기 그대로 앉아있으면 돼, 안 돼? 가까이 앉아야 돼? 멀리 앉아야 돼? 멀리 앉아야겠죠. 모닥불이 크니까. 그치? 그래서 생명가능시대가 이렇게 뒤로 밀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생명가능시대의 폭도 넓어집니다. 반대로 모닥불이 좀 작아. 그러면 좀 가까이 앉아야죠. 생명가능시대가 가까워지면서 폭이 좀 좁아집니다. 그래서 생명가능시대는 대략 이런 식으로 곱합니다. 이렇게. 괜찮아? 요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요 그림이죠. 요 그림. 모닥불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생명가능시대까지의 거리는 멀어지고 폭은 넓어집니다.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이 생각이 들 거야. 그럼 모닥불의 사이즈가 크면 생명가능시대 폭이 넓으니까 여기에 행성이 속할 확률이 높겠네. 행성들이. 오케이. 행성이 속할 확률이 높아. 근데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여기?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행성의 액체 상태에 물은 존재하겠지만 생명체가 존재하진 않아. 왜냐하면 여기다 필기하겠습니다. 별이 너무 클 때는 생명체가 진화하기도 전에 별이 먼저 죽어버립니다. 별의 수명이 너무 짧아. 별이 먼저 죽어. 그래서 지구의 케이스로 미루어보아 지구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한 10억 년 정도 있어서 태어났습니다. 10억 년 정도 걸렸어. 지구 탄생하고 10억 년 정도. 그때 뭐 남세균 같은 애들 나온 거야. 근데 인류 정도의 지적 생명체 나오는데 46억 년 걸렸어. 46억 년. 근데 별의 질량이 커? 그럼 별이 먼저 죽어.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이거든? 근데 뭐 태양보다 몇 배 커? 한 3배 커? 그럼 뭐 몇 억 년 안 됩니다. 죽어. 그래서 생명체가 진화하는 데까지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 괜찮아? 마지막 여기 한번 볼게요. 별의 질량이 너무 작아. 그럼 생명가능시대가 너무 좁아. 근데 만에 하나 여기에 행성이 속하더라도 여기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기를 합니다. 별이 너무 작을 때는 동주기 자전하게 돼. 동주기 자전. 별이 너무 작을 때는 생명가능시대가 가까우니까 여기에 있는 행성이 동주기 자전하게 되는데 동주기 자전이 뭔지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 거야. 중학교 때 배운 동주기 자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같아지는 현상인데 어떨 때 이 현상이 벌어지냐? 별 너무 가까이에서
별에 너무 가까이에서 행성이 공전하고 있으면 이렇게 벌어집니다. 별에서 너무 가까운 상태에서 공전하고 있으면 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다 한번 그림 그려볼게. 내가 집이 여기야. 우리 집 여기 있다고 해. 집을 여기다 지었어. 햇살 잘 들어오는 곳에. 와, 햇빛 잘 들어온다. 낮이야. 지금 낮이야. 근데 너무 가깝잖아? 그러면 우리 집 있는 부분을 이 별이 계속 잡아당겨. 중력이 너무 세니까. 거리가 가까우면 중력이 세니까. 그래서 우리 집이 계속해서 햇빛을 계속 받는 거야. 태양을 향하고 있는 곳이야. 아니, 낮이어가지고 좋아했는데 1년 내내 낮이야. 미쳐버리지, 그치? 여기 밤이라고 좋아했는데 1년 내내 밤이야. 이 상황이 있어요. 너무 가까우면 중력이 너무 세서 이 지점만 계속 잡아당겨. 이게 공전주기랑 자전주기가 같아지는 동주기자전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생명가능 시대에 있더라도 행성의 평균 온도가 0도에서 100도 사이지만 이 지점은 100도를 넘어가겠죠. 햇빛을 계속 받으니까. 이 반대 지점은 0도보다 낮겠죠. 햇빛이 아예 안 들어오니까, 그치? 그래서 극단적이니까 생명체가 살 수가 없다. 생명체 못 삽니다, 그치? 이걸 동주기자전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서 생명체가 탄생 요청할 수가 없다. 별이 너무 작아. 오케이. 결론. 형민아 어때야 돼? 별의 크기가 어때야 돼? 적당해야 돼. 태양 정도 돼야 돼. 그래서 이 조건을 잠깐 봐봐. 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봐봐. 4개의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행성의 조건이 첫 번째가 생명하는 시대에 있는 거야. 첫 번째가 적당한 별에 생명하는 시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서류야, 얘들아. 서류 전형이야. 1차. 여러분들 대학교 갈 때 서류부터 내잖아. 서류에서 떨어지면 뭐 면접도 못 보잖아. 그죠? 이게 1차. 생명하는 시대에 있는 행성들 중에서 또 다른 걸 조건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대기가 있는지. 대기가 없다? 그럼 거기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어. 자외선이 있으면 생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자기장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괜찮아? 아, 그죠? 누구야, 누구? 살려줘. 친구 살려줘. 친구 살려줘. 도윤아, 친구 살려줘. 요거 거의 다 끝났어. 이거만 봐.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지구 같은 행성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그럼 퀴즈. 인류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매우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생명 가능 시대에 있는 행성 중에서 지구랑 비슷한 조건을 가진 행성들을 여러 개를 찾았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당연히 통신은 안 되지. 있을 겁니다. 있겠죠. 있을 텐데 이제 뭐 어느 정도의 문명을 가진지는 모르지. 어디까지 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사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그 밑에 밑줄을 그릴게요. 맨 밑에 보시면 세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찾았니? 교재 맨 밑에. 세티 프로젝트. 외계의 지적 생명체. 그러니까 인류 정도의 지적 생명체가 만약에 태양계 밖에 있다면 그들도 외계인의 존재를 궁금해할 거야. 인류처럼. 그래서 외계인을 찾으려고 그들도 노력하겠죠. 우리를 찾으려고. 그래서 그들이 인위적인 전파 신호를 보낸다는 가정하에 그 외계인들이 보내는 신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치 형민이가 관심 있는 여학생이 카톡을 보낼까 노심초사하면서 맨날 핸드폰을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주 공간에서 그들이 외계인이 보내는 신호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받았다 못 받았다? 아직 못 받았어.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안타깝죠. 이게 세티 프로젝트야. 이런 거 메모해놔, 그지? 이거 신의 직장이잖아, 그지? 이런 데로 취직하세요, 나중에 나사에. 이제 보고서 맨날 똑같이 쓰는 거야.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계속 월급을 받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진짜 미쳤죠. 이게 이제 외계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럼 마지막 내용이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 외계인은 있어요, 없어요? 외계인 있어, 없어? 외계 생명체 없어요? 없어? 정현 외계인 있어, 없어? 모르겠다고 하면 안 돼? 알겠지? 나중에 대학교 수시 논술 뭐 면접 가가지고 면접관이 외계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있어 이러면 안 돼. 있다고 해야 돼.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있는 이유를 잠깐 얘기해 줄게.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 여기 은하가 있습니다. 은하. 우리 은하예요. 우리 은하. 그래서 우리 은하의 태양이 어디 있냐면 지금 태양.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은하에 태양 같은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 있을 것 같아? 아는 사람? 우리 은하에 별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 몇 개 있을 것 같아? 몇 개? 1000만 개? 1000만 개? 1000만 개밖에 안 된다고? 안돼! 1000억 개가 있습니다. 대략 1000억 개. 태양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라는 행성이 엄청 희박한 확률이잖아. 조건이 되게 까다롭잖아. 지구 같은 행성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야. 이 까다로운 조건인데, 그러면은 우주에 지구에밖에 생명체가 없나? 아니지. 태양 같은 1000억 개. 여러분들이 게임하는데, 형민이 게임하는데, 형민이 게임 승률 얼마야? 한 35% 정도 되죠. 1000판 하면 35판 정도 이기나? 그치? 형민이 게임 승률이 좀 낮아. 근데 형민이 때문에 형민이가 막 펜타키라면서 뭐 그러기 쉽지 않잖아, 그치? 아니, 내가 월드컵 결승전 출전해. 메시랑 뭐 누구야, 음바페랑 하는데 월드컵 결승전 출전해서 내가 골 넣을 확률이 있어? 거의 없죠. 거의 없지. 내가 거기 있어가지고 공 잡기도 힘들 텐데. 근데 내가 문전 앞에서 계속 얼쩡거려. 1000억 번 얼쩡거려. 그럼 한 골은 넣을 수 있지 않나? 근데 나 가만히 서 있는데 나 맞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 1000억 번이면 그치?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1000억 번이나 있다. 1000억 개나 있다. 그럼 여기 어딘가에 지구와 비슷한 케이스가 있겠죠. 있겠죠. 근데 내가 월드컵 결승전에 1000억 번 뛰어. 한 골도 못 넣었어. 내가 계속 서 있는데 나 맞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 옆에 은하가 또 있다. 안 들어가잖아. 여기에 1000억 개가 또 있는 거야, 별이. 1000억 번 한 번 더 해. 내 아들이 한 번 더 해. 월드컵 결승전 1000억 번 뛰어. 그럼 내 아들 맞고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외계인이 없대. 그럼 다른 은하 찾아보면 되잖아. 은하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죠? 별이 1000억 개씩 있는데. 이 은하들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은하들을 묶어서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군.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군은 국부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국부은하군에 우리 은하에 태양계에 지구에 대한민국에 있는 거지. 괜찮아? 국부은하. 은하군이 하나야? 은하군은 셀 수가 없어요. 은하군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은하군들을 묶어서 은하단이라고 해요. 이게 우주지. 아니야, 그지? 은하단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은하단의 숫자를. 은하단이 진짜 많아. 은하단을 묶어서 초은하단이라고 합니다. 초은하단. 이게 우주죠. 잘했습니다. 초은하단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초은하단의 숫자. 초은하단을 묶어서 거대 초은하단. 거대 초은하단을 묶어서 거대 우주. 계속 나가. 계속 나가. 별의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니 여기에만 생명체,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그치? 외계인이 없다고 하는 건 논리력의 부족이다. 논리력이 떨어질 수 있어. 별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 근데 그들이랑 교신을 할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쉽지 않지. 쉽지 않아. 그죠? 왜냐면 인류 문명이 살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찰나잖아. 46억 년 중에 너무 찰나잖아. 이 인간한테 그리고 얼마나 못 버틸 거 아니야. 얼마나 못 버틴다고. 조금 있으면 뭐 사라지겠죠. 인류 문명. 그죠? 그러면 그 찰나의 순간에 다른 행성의 인류 정도의 문명이랑 교신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또는 엄청나게 발달한 문명이 있어. 인간을 발견했어. 근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데, 학원까지 오는데 만약에 개미를 봤어. 개미가 지나가. 이 개미는 오늘 아침에 뭘 먹었을까? 이거 생각해? 저 개미는 무슨 생각을 할까? 생각해? 그냥 지나가. 그냥 학원 가잖아. 그죠? 그것처럼 외계인이 우리를 보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다. 별의별 썰이 있지만 외계 생명체는 무조건 존재한다. 존재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일단 생명하는 시대를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행성을 찾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기출문제가 있는데
기출문제 4개를 대표 기출문제 4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끊었다 갈게요. 대표 기출 문제 한번 볼게. 1번 봐봐. 1번. 이게 좀 중요한데 1번. 1번에 기억.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행성의 공전 방향은 기억이니 니은이니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지금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어서 별과 행성 가운데에 공통 질량 중심이 있어. 사이에. 근데 별이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다고 했잖아. 별이 여기까지 갔다고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행성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행성 어디로 가야 돼? 니은으로 갈 겁니다. 니은으로. 기억 틀렸다. 공전 방향 니은입니다. 그다음 니은 보기.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나에서 A가 커진다. A가 뭐냐면 시선 속도의 차이인데 시선 속도가 플러스 후퇴 속도. 시선 방향으로 간다. 이게 후퇴하는 속도고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시선 방향에 반대로 나한테 접근한다. 접근하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A가 후퇴하는 속도를 말하는 건데 이 속도가 크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아까 했지?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도플러 효과가 뚜렷하다. 얘는 맞습니다. 마지막 디귿이 중요해. 디귿을 한번 해볼게. 준호야 이거 디귿 한번 해볼게. 디귿. 여기에 T1, T2, T3, T4, T5 이렇게 있는데 다 표시해볼게. T2 해볼게. T2. T2를 보시면 무슨 뜻이야? 별이 접근하는 속도가 최대다 이 뜻이야. 그럼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지구가. 그럼 어디가 T2냐면 표시해봅니다. 여기가 T2야. 여기가. 여기서 별이 나한테 제일 빨리 접근하고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T2인 거야. T2. 그죠? 그러면 행성은 어디야? 행성은 여기가 T2죠. T2. 이렇게. 괜찮아? T3 한번 해보겠습니다. T3. T3가 뭐냐면 별이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 별이 나한테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순간이 T3야. 어디가 T3냐면 여기가 T3죠. 별이 나한테 접근하다가 후퇴로 바뀌는 그 순간 있잖아. 그럼 행성은 여기가 T3죠. 오케이. T4 보겠습니다. T4는 후퇴하는 속도가 최대. 그럼 별이 어디냐면 여기가 T4입니다. 그래서 별이 이렇게 갑니다. T4. 후퇴하는 속도 최대. 그럼 행성은 여기가 T4죠. 마지막으로 T5를 보시면 후퇴하다가 접근으로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T5가 그죠? 그러면 T5가 여기입니다. 별이. 그러니까 행성은 여기겠죠. T5가. 다 매칭돼? 그럼 디귿에 행성이 A에 위치할 때는 T4에서 T5 사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됐지? 그 다음 2번 봐봐. 2번. 2번 봐봐. 2번. 기억. 식현상, 가는 식현상. 식현상에서 행성의 반지름이 클수록 행성 발견하기 쉽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 니은.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이 그래프는 행성의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틀렸죠. 중심별이 아니라 뭐야? 배경별의 밝기 변화죠. 배경별. 이 별의 밝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별의 밝기를 보는 겁니다. 배경별 본 거예요. 이게 틀렸어. 마지막 디귿별표. 디귿별표. 행성의 공정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날아가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나를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봐봐. 너네가 나사 직원이야. 나사 직원이야. 도플러 효과 한번 볼게. 도플러 효과. 형이나 나사 직원이야. 이게 별이야. 주먹이 별이야. 여기 행성 조그만한 거 있다. 행성. 보이니? 행성. 별이랑 행성이 이렇게 놀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도플러 효과 일어나 지금? 일어나? 일어나죠. 일어나. 여러분들한테 별이 접근하거나 후퇴하고 있잖아. 그럼 도플러가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돌고 있으면. 도플러가 일어나는 거야. 별이 접근 또는 후퇴하니까. 근데 이렇게 돌고 있어. 도플러가 일어나? 이러면 안 일어나. 이러면 안 일어나. 왜냐면 별이 너네한테 접근이나 후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운동하잖아. 그럼 여기에는 외계인이 있더라도 지구에서 볼 때 여기는 행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배운 그 방법들이 인류의 기술이 엄청 뛰어나진 않으니까 다 제한사항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측이 안 돼. 그럼 이걸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해. 이거 먼저 알려줄게. 이거
시선 방향과 공전계 도면이 나란한 경우에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렇게 되는 거. 시선 방향과 공전계 도면이 수직인 경우에는 관측 불가. 괜찮아? 그럼 퀴즈.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도플러가 일어나? 45도로 돌면? 일어나? 일어나요. 일어나. 이렇게 돌고 있으면 별이 너네한테 접근 또는 후퇴하잖아. 근데 도플러가 뚜렷하진 않겠지. 좀 약하겠죠. 빨리 접근 안 하니까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죠?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물어보는 게 뭐냐면 시선 방향과 지금 하는 건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의 각도. 궤도면이 이루는 각. 이 각도가 첫 번째. 도플러 효과는 어때야 돼? 나란할수록 유리해. 나란할수록 유리. 나란할수록 유리. 근데 식현상 생각해봐. 식현상. 이 별. 행성 이렇게 돌아. 식현상 일어나? 안 일어나. 행성이 있더라도 식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이렇게 돌아. 식현상 일어나? 이것도 안 일어나. 어떻게 돌아야 돼? 이렇게 돌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돌아야 일어나. 이렇게. 완전히 가려야 돼 앞을. 왜? 좀만 참아. 오케이, 끝났어. 그러면 시선 방향이랑 공전계 도면이 나란해야 되잖아. 거의 나란해야 돼. 식현상은 거의 나란해야 돼. 식현상 거의 나란해야 그래야 일어난다고. 근데 마지막 3번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건 어때? 상관이 없어. 여기서 이렇게 돌든 이렇게 돌든 뭔 상관이야? 이건 상관없어. 이 뒤에 지나가는 별이랑 일직선만 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어.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디귿 때문에 그래. 디귿 때문에. 괜찮아? 됐어? 2번이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3번은 좀 쉽죠?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는 멀어진다. 맞고요.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모닥불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폭 넓어진다. 맞고요.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A, B, C 중에 액체 상태의 물 존재할 가능성은 B다. 맞습니다. B가 생명 가능지대에 있으니까. A에는 기체 상태, C에는 고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겁니다. 4번. 마지막 4번. 여기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들 충격받지 마세요. 여기 현재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명 가능지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구가 어디 있냐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AU 떨어진 곳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구야 지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20억 년 후 볼까? 20억 년 후에는 생명 가능지대가 밀립니다. 이렇게. 왜냐면 모닥불 사이즈가 커지고 있거든. 태양이 실제로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20억 년 후에는 지구가 여기 있잖아. 근데 생명 가능지대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럼 지구는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납니다. 그 생명체가 있겠어? 못 살 거예요. 자, 기억.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의 광도는 커진다? 맞습니다. 모닥불 사이즈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요. 니은.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계의 생명 가능지대의 폭은 넓어진다? 맞습니다. 모닥불이 조금씩 커지고 있으니까요. 디귿. 현재로부터 40억 년 후에 1AU 거리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가 없죠. 왜냐면 40억 년 후에는 생명 가능지대가 이렇게 되고 지구는 여기 그대로 있을 테니까. 그러면 생명 가능지대를 벗어날 겁니다. 액체 상태가 아니라 다 기체 상태로 바뀔 겁니다. 그럼 참고로 화성은 어디 있냐? 화성은 1.5AU 거리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성이 생명 가능지대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괜찮지? 그러면 이제 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사이보그가 돼서 20억 년 뒤에 화성으로 이주하게 되면 그때 지구과학 때 배웠던 게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16강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